몰라. 이번에는 그 미슐랭 총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. 사실은 뭐 이런 미슐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이제 또 추워지니까 겨울에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, 매주 하나에서 2개 정도 가다 보니 4개월 반 만에 32개는 결국 다 가게 되었지. 미슐랭 식당은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. 1스타는 요리가 좀 훌륭한 식당, 2스타는 훌륭해서 멀리 찾아갈 만한 식당, 3스타는 더 훌륭하니까 특별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식당으로 이렇게 미슐랭 홈페이지에 정의를 해놨는데, 특히 이 여행이란 말이 나를 좀 땡겼어. 그래서 이제 출발하게 되었고, 다 가보니 아주 흡족을 했지. 서울에 보통은 이제 강남이나 강북 쪽은 뭐 종로나 인사동 쪽에 분포가 돼 있고, 직접 정리를 해본 건데 3스타가 2개, 2스타가 7개, 그리고 1스타가 23개, 총 32개가 이제 분포돼 있어. 이런 식당들이 이제 특징이 있는데, 그러니까 보통의 식당과는 다르게 이제 확연히 구분이 되어지는 게 있는데, 첫 번째, 자리 간격이 넓고 좀 고급지지. 그래서 이제 블랙같이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기에는 정말 참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어. 그리고 점심은 이 정도, 저녁은 한 뭐 이 정도 가격인데, 이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야. 따지고 보면은 이제 차후에 설명을 할 거야. 그리고 이제 음식이 나올 때마다 꼭 설명을 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보통은 한 90분, 저녁은 한 120분 정도 시간이 걸려. 또 음식이 바뀔 때마다 또 포크나 숟가락도 함께 교체가 돼서 뭐 계속 새로움을 그러니까 입맛을 바꿔주는 거지. 그리고 다섯 번째, 식단은 한 가지. 그리고 아쉽게도 소주는 안 팔고 와인이나 위스키 종류만 있더라고. 즉 비싼 술만 팔아. 그러면은 과연 이 미슐랭 식당이 비싼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, 그 무오키라는 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. 여기가 이제 무오키에서 이제 바로 이제 주방이 훤히 보이는 자리에 앉게 돼서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한번 자세히 보게 될 기회를 얻었는데, 여기 요리사가 한 10명 정도 돼. 왜 이렇게 요리사가 많은지 몰랐지.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리는 뭐 기껏해 한 2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? 그러면은 요리사가 10명. 근데 많은 이유가, 보면 이 음식이 그냥 보면 뭐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,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완벽한 동그란 동그라미에 이렇게 뭐 딱 틀을 가지고 이제 아주 정성스럽지,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만들고, 다음에 저거를 핀셋으로 하나씩 올리더라고. 얼마나 섬세해. 시간도 많이 걸리고.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좀 이따 해서 만드는 음식과는 확연히 다르지.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요리사가 또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. 또 이게 단순한 빵과 버터로 보일 수 있는데, 난 이걸 봤거든, 어떻게 만드는지. 근데 저 빵이 일단 직접 만드는 거야. 거기서 만들고 이걸 미리 썰어두면은 이제 딱딱해지니까 저거를 주문이 나올 때마다 써는 거야. 그래야 최상 상태로 제공이 가능하니까. 또 버터는 저기 그냥 뭐 좀 촉촉해 보이지 않아? 근데 저게 이유가 있지. 그러니까 이게 버터를 자르고 나서 꺼낼 때 그 토치로 살짝 지지더라고. 그러니까 딱 먹기 좋은 상태, 즉 빵의 발림이 딱 최적의 상태로 해서 만들어 나오는 거야. 그리고 이제 뭐 음식들이 다 이제 이런 식이지. 뭐 진짜 윤기나게 아마 덧칠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때깔이 일단 좋고, 또 이거 만들려면 또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어. 이것도 직접 만들어도 봤거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. 당연히 이제 많을 수밖에 없고, 그러다 보니 요리사가 10명에다가 그 인건비, 그리고 또 이제 그 보통은 이런 식당들이 비싼 데 있잖아, 임대료가. 그러니까 비싼 임대료, 더불어 이런 거 관리하는 비용, 기타 등등 하면은 인당 한 7만원, 10만원 이런 비용들이 결코 비싸지 않고, 오히려 내가 이런 데서 정말 좋은 대접 받았구나 하고 뿌듯하더라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, 음식은 어떻게 나오는가,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. 여기는 이제 3스타 힐라우터 라이언이지. 여기서 이제 메뉴를 보고 설명을 해볼게. 우선 이렇게 남산타워가 딱 훤히 보이는 이제 아주 좋은 자리야. 뭐 일단 전망이 좋으니까 기분부터 딱 환해지지. 그리고 식탁보는 이렇게 천으로 돼서 이게 천을 보니까 이거 뭐 좀 뭐 흘릴까봐 무서워서 좀 부담되더라고. 그런 거고, 이제 점심 식단 메뉴인데 보면은 이게 좀 제일 싼 메뉴였어. 그런데 이제 좀 설명을 하면은, 주전부리는 이제 뭐 음식 나오기 전에 먹는 거고, 한영 음식이 이제 에피타이저 전체 요리, 프랑스 말로는 뭐 아뮤즈부시라고 하더라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본 음식 나오기 전에 한 2-3개 정도 보통 나오는데 입맛을 계속 돋우면서 좀 배를 채우는 거. 네 번째가 본 음식인데, 보통 이런 본 음식은 옵션이 붙더라고. 그래서 뭐 얼마 더 내면은 뭘 바꿔주고 이렇게 붙게 되고,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후식, 보통은 아이스크림 나오고, 마지막으로 커피, 차 이렇게 나와서 한 90분에서
길게는 120분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. 처음에 이거는 이제 주전부리였고 음식 나오기 전에 이제 대기할 때 먹는 거. 그리고 이제 환영 음식, 그 입맛을 돋구는 음식인데 그 일반 식당과 다른 거는 이 음식 하나 나올 때마다 옆에서 그 서빙하는 분이 옆에서 설명을 해줘. 이건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재료로 어떻게 했으며 이렇게 구조를 설명하는데 좀 잘 들어오진 않더라고. 봐봐, 음식 봐봐. 이게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갔을 거야. 보면은 하나하나 정말 모든 걸 하나의 작품을 만든 거지. 그리고 이게 본 식사였고 육회 비빔밥을 선택했는데 이날 이 육회 비빔밥에 사실은 감탄을 했어. 이게 뭐 그냥 전에 먹었던 육회 비빔밥 뭐가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먹어본 순간 정말 돈이 아깝다. 진짜 내가 먹어본 최고의 육회 비빔밥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. 그때 같이 동행했던 그 친구도 동감했고 정말 돈이 안 아까워. 정말 이게 그런 데더라고. 이제 후식으로 이제 얼음 아이스크림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과. 보통 이제 이런 구성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이런 형태로 이제 음식이 나오게 되더라고.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미슐랭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고급진 이제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3대 진미로 알려진 게 있지. 먼저 푸아그라, 송로버섯, 그리고 이제 그 캐비어, 철갑상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세븐스도라는 데 가면은 좀 비싸긴 한데 이 세 가지를 다 맛을 볼 수 있어.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메뉴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. 일단 세븐스도는 이 디귿자로 상당히 좀 독특한 구조야. 그러니까 한 12명인가 앉을 수 있는 그런 구조야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소수만이 먹게 될 수 있고, 먼저 푸아그라가 나왔고 근데 사실은 이 3대 진미가 좀 그러니까 좀 비싼 음식 재료긴 한데 꼭 비싸다고 맛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야.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그동안 먹어보질 않아서 이제 그 맛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게 썩 맛이 있다라고는 아닌 것 같아. 근데 하지만 뭔가 좀 고급진 느낌, 또 그리고 내가 말로만 듣던 그런 거를 먹어본다는 기분 느껴보는 거지 뭐. 그 트러플은 이제 송로버섯인데 이게 좀 사람이 직접 찾을 수가 없다 그래.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보통 뭐 돼지나 이런 걸 가축들이 이제 냄새를 가지고 찾는다고 하는데 얘는 맛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향이 좀 독특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런 향으로 느끼기 위해서 먹는 음식인 것 같아.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보는 앞에서 이걸 채를 썰어 가지고 이제 뿌려주지, 향을 느끼라고. 이런 식으로. 캐비어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. 뭐 비싼 음식 재료로. 근데 이 캐비어가 사실은 약간 비리기도 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좀 글쎄 뭐 이렇게 맛있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. 하지만 또 워낙 또 고급진 재료다 보니까 내가 또 캐비어를 먹는다 하는 또 그런 또 있잖아. 그래서 이제 그런 기분이었어. 즉 자본주의의 맛이지 뭐. 이렇게 대천김이라고 싸주는데, 그러니까 이 요리사가 본인 이름이 대천인데 본인 이름을 따가지고 대천김이라고 이렇게 메뉴를 만들었더라고. 독특한 시도였지. 추가로 세븐스도에서는 샥스핀도 나왔어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진미와 샥스핀 한 자리에서 다 먹어볼 수 있는 곳이 세븐스도어였어. 상당히 좀 기억에 남아. 또 이제 미슐랭 식당들은 또 이 전망이 좋으면 또 이제 기분이 또 환해지잖아. 그동안 갔던 식당 중에서 가장 좋은 전망은 그 창덕궁 앞에 있는 묘미였어. 낮에 식사를 하는데 이 푸르른 이 고궁을 바라보며 진짜 이 전체 식당 중에서 최고의 전망이었다고 생각을 해. 뭐 얼마나 기분이 환해지든지. 이런데 연인과 함께 가면은 뭐 끝내주지 뭐. 특히 외국인 친구 왔을 때도 여기 데리고 가면은 정말 한국적인 멋도 느끼고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. 또 여기도 한식당이거든. 또 이제 경복궁 옆에 있는 또 온지음, 여기도 한식당인데 여기도 전망이 상당히 좋아. 통유리에 이렇게 훤히 보이고 푸르른 자연, 또 궁도 보이고 한국적인 멋. 라연은 이제 남산타워를 바라보는 또 그런 이제 멋이 있고, 또 주옥도 상당히 좀 독특했어. 서울시청의 그 광장 있잖아, 뻥뚫이 광장이 훤히 보이니까 또 상당히 또 전망이 좋더라고. 그리고 임프레션은 보통의 자리는 그냥 그런데 이 자리가 아마 특석인 것 같아. 가장 전망 좋은 구석진 자리. 아마 예약을 여기 하려면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아. 제로라는 데는 이제 고급진 전망은 아니었지만 이 통유리로 또 그리고 특히 이 자리 간격이 워낙 넓어서 또 추천해 넣어봤어. 여기도 괜찮아. 독특한 전망이지 통유리에. 롯데호텔에 있는 소공동, 롯데호텔에 있는 피에르 가르니의 이제 프랑스 식당인데 여기는 이제 도심을 바라보는 전망. 여기 이 자리가 최고 명당 자리였는데 여기 앉으면 뭐 정말 내가 뭐 이 세상을 얻은 것 같은 뭐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.
그리고 이제 시그니엘 타워에 있는 그 비체나, 여기는 이제 81층에는 두 개의 미슐랭 식당이 있는데 비체나와 스테이. 근데 이제 이날 비가 와서 전망이 안 보였었어. 근데 스테이에 간 날에는 이제 비도, 그러니까 맑게 갠날 가서 제대로 전망을 느꼈지. 특히 여기는 이제 야경이 끝내줄 것 같아. 난 낮에 갔었는데 야경이 훨씬 끝내줄 거야. 다섯 번째로 이제 이쁜 음식. 일단 음식이 이뻐야지 또 이제 먹고 싶잖아. 그래서 이제 정식당의 이제 시그니처 후식인데 유명하지, 돌하루방. 근데 사실 이 돌하루방 자체는 맛이 있지는 않았어. 그냥 이쁘긴 했는데. 그리고 레스카페 호텔에 있는 라망시크레, 상당히 독특한 컨셉으로 이쁘게 나와서 이거를 보면은 정말 그 사진을 찍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. 라미띠에는 프랑스 식당인데 이 식기가 엄청 고급스럽잖아.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을 엄청 즐겁게 하고, 묘미에서 이게 이제 그냥 이게 사실 이제 소고기인데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게 트러플 버섯, 깔끔하고 이뻤어. 맛도 있었고, 무오케의 후식 아이스크림, 그리고 미토우에서 이제 전체, 그러니까 본 음식 나오기는 나왔던 음식이었고, 익스퀴진 임프레션도 상당히 임프레션을 줬지. 그래서 이제 뭐 괜찮은 음식이었어.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보트르메종, 여기가 상당히 가성비가 뛰어난 식당이었어. 정말 강추 여기. 이제 또 미슐랭 식당들이 상당히 좀 나름대로의 그 좀 독특함을 또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, 뭐 이런 식이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앉을 때 뭔가 환영하는, 정말 그래서 이제 대접받는 느낌을 주게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었고, 라미띠에도 독특하게 딱 편지를 실로 봉인해가지고 뭔가 초대받은 느낌, 또 그런 걸 주더라고. 또 깔끔하고. 라망시크레는 독특한 저 새장 모양 하나의 컨셉으로 정말 인상적이었어. 또 버터가 저렇게 독특한 모양으로 나와서 또 그것도 이제 독특했고, 임프레션은 저 닭 요리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저걸 다 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저걸 처음에 보여주는 거더라고. 저렇게 보여주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잘라주더라고. 어쨌든 그것도 상당히 좀 임프레션을 줬지. 그리고 수아니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써서 어떤 음식을 만들었나, 이것도 좀 상당히 독특한 시도라고 봐. 알라프리마는 이제 음식이 나오는데 이게 그 샐러드 요리인데 이거에 들어간 이 재료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야. 상당히 독특하지. 그 많은 재료가 이 하나에 들어갔다니. 보는 내내, 그러니까 먹으면서 이거 생각하게 되잖아. 감탄을 했지. 에빗은 전통주와의 그 페어링이 유명한 곳인데 끝나면은 이렇게 그림을 주더라고. 이 그림이 이제 이 에빗에서 만든 요리들에 들어가는 식재료래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서 또 에빗이 나중에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생각날 수 있도록 또 하는 또 독특함이 있었지. 특히 여기 에빗은 저 왼쪽에 그 전통주가 상당히 이제 페어링하는 게 강추야. 어울려. 추가로 이제 그 3하고, 그러니까 2스타, 3스타에 대해서 좀 식당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. 간단하게 소개만 할게. 많으니까. 3스타는 이제 라현과 가온이 있는데, 가온은 이제 서비스로는 요 최상이었어. 정말. 그러니까 좀 이 식당의 위치가 반지하에 있어서 좀 이제 창문이 없고 답답함이 약간 있는데, 대신에 이 서비스로 커버를 하더라고. 정말 극진한 서비스. 최상의 극진한 서비스를 원하려면 가온으로. 이런 식으로. 권숙스는 한식당으로서 이 주안상 계열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좀 독특했어.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식당이었고, 밥도 직접 하더라고. 앞에서 밥 하는 걸 보여줘. 밍글스는 투스타의 표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게 뭐 간단한 딸기였지만 이 자체가 좀 빨간 딸기와 이렇게 포크하나 뭔가 자체가 좀 색달랐어. 그래서 기억에 남아. 음식도 괜찮았고, 알라프리마는 아까 이제 그 깨알같이 적은 그 식재료들 적어놨던 데지. 여기도 주방이 훤히 보이면서 괜찮은 식사를 할 수 있고, 정식당은 깔끔한 이쁜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지. 또 추천. 이게 이제 정식당의 시그니처 메뉴인 맛있는 김밥. 맛은 있는데 좀 비싸. 하나에 16,000원. 임프레션. 이 통닭으로 임프레션을 줬고, 이렇게 이제 쪼개서 나오는 거지. 이 코지마가 상당히 독특했는데, 나는 정말 이제 일식을 안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제 다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, 이게 정말 좀 독특했어. 이게 진짜 이 코지마가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초밥 나오는데야 정말 정통 초밥이고, 얘는 이제 전복, 자연산 전복이라고 해.
사실 나는 뭐 이게 자연산이든 뭐 뭔지 모르지 뭐 잘 모르니까. 근데 이제 뭐 매니아들은 정말 뭐 최고라고 하더라고. 또 더불어 그래도 상당히 비싸. 이게 점심이 20만 원, 저녁에 무려 38만 원. 근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 꽉 차가지고 어쨌든 독특한 경험을 했어. 코지마. 이제 마지막으로 모수. 투스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. 나 그렇게 생각을 해. 모수가 이태원에 있는 모수가 갔던 투스타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뭐 분위기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서비스 모든 것이 최상이더라고.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기억에 남아. 음식도 아주 훌륭했고. 이렇게 서울의 미슐랭 여행을 완결했는데 이제 시작이지. 언제나 더욱 즐거운 인생을 위해서 다음에는 세계의 미슐랭으로 빠모스.